네, 저는 지금 이제 BMW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BMW 부스에서는 정말 딱 꼭 봐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BMW에서 가장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BMW M2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제 한번 봤었는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랩핑이 좀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회사에 있는 M4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많이 붙어 있네요. 지금 이 카본으로 제작된 에어로 바디킷들이 리어 스포일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디퓨저도 이제 카본으로 제작이 돼 있고 뭐 이런 부품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한정 모델로 제가 알기로 한 300대 정도를 300대 맞나? 뭐 선착순으로 뭐 굉장히 좀 싸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M2에서 가장 반했던 모습은 이제 이 휀더 부분이네요. 휀더. 이 리어 휀더가 정말 두툼하게 나와 있어요. M4도 굉장히 근육질이고 부피가 큰데 M4보다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오버핸드 이미지가 그 고성능 그리고 좀 역동적인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M4랑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요. 크기 차이, 무게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그 1시리즈 M 쿠페가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M3보다 그 핸들링이 더 재밌다, 뭐 더 짜릿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M2가 노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M4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부피가 크고 좀 역동적이긴 하지만 힘이 더 좋아서 빠르긴 하지만 그 재미 측면에서는 또 이제 M2가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M2와 M4의 차이는 이런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뭐 실내의 좀 그런 풍요로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친숙해요. 저는 M4를 타는 느낌이고 이 M4보다 시트가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드네요. 이 두꺼운 스티어링 휠은 그대로고 뭐 사실 많은 부분이 M4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M4는 이런 부분을 이제 카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카본을 흉내낸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카본인가? 카본 코팅을 안 한 건가? 네, 아무튼 좀 비슷한 구조지만 좀 차이는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M4보다는 이제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그래도 어차피 이런 차는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좀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M4보다 더 정갈하고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M4는 그 BMW 특유의 그 3시리즈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조금 색다르죠. 그리고 이제 머플러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부품이 장착이 됐는데 이거 아따고 정전기 오르죠? 이거 M 퍼포먼스 백인가? 지금 이 차가 7천만원 중후반,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M4와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차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이걸 또 제일 작은데 이렇게 작은 차가 8천만원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이건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M4와 동일한 차가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차도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를 많이 넣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까지 카본을 넣진 않았는데 이런 앞부분까지 다 카본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M3가 있고요. 카본 팁 빼가고 싶다 이거.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푸르딩딩한 SUV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공개된 M40i 모델입니다. 3.0L 그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는데요. 지금 40 모델 같은 경우는 낮은 그러니까 좀 X4, 뭐 X3 뭐 이런 부분에서는 40 모델은 굉장히 고성능 모델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M 바로 직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바이크도 BMW가 최초로 공개하는 바이크인데요. 사실
BMW가 바이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BMW가 잘하는 부분은 이제 대배기량. 그 BMW 스쿠터조차도 이제 600cc가 되는데,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입문용, 이름처럼 310, 뭐 이 정도의 이제 배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나 뭐 여성 라이더들이 되게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답게 이제 네이키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오늘 처음 보고 조금 탐이 나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메인 모델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BMW 그 M2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볼수록 좀 끌리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확실히 M4 같은 경우는 이 보닛과 그 라디에이터 그릴, 뭐 이 헤드램프가 좀 위쪽으로 좀 깔려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좀 공격적인 느낌이 있는데, M2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디자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7 시리즈의 이제 주력 모델 중에 하나 740D 그리고가 이제 요번에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BMW 7 시리즈가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S 클래스와 좀 비슷한 게 어깨를 나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350D 블루텍 모델이 이제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볼륨이 커졌는데요. 지금 BMW는 이제 주력 모델이었던 이제 40D를 이제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 클래스는 이제 판매를 거의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7 시리즈의 판매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쪽에는 전기차 i3도 있고요. 저는 일단 지지난달에 독일에 가서 이제 직접 이 모델들을 이제 타고 왔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X5 이제 402를 탔었는데요. 두 모델 모두 이제 i8까지 모두 이제 동일한 그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L 4기통 엔진이고요. 가솔린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330e도 마찬가지로 2.0L 4기통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i8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은 조금 작습니다. 1.5L 엔진인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시승기도 이제 영상을 또 찍긴 했지만 느낌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 모터,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가솔린 엔진을 도와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그 수준이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하이브리드 수준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고요. 그 속도나 거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마 시속 120km까지는 전기로만 계속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사고 싶다.